자, 블로그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화면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보일 거예요. 자, 이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블로그 옆에 내 블로그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요거를 꼭 눌러주시면 내 블로그가 나옵니다. 자, 제 블로그는요, 좀 꾸며놓은 블로그예요. 딱 봐도 그쵸. 이 부분이 뭐냐면 타이틀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크게 보이게 해놔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타이틀을 위에다 깔았고, 요런 애들은 위젯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요 위젯에 LA 맛집 이야기라고 꾸며놓은 데를 들어가면 이렇게 맛집 정보들이 보이는 제 블로그의 어떤 창으로 넘어가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인스타 바로 가기를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바로 위젯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데로 넘어가는 버튼 같은 건데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라고 해서 구분을 짓거든요. 그 구분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리뷰 이야기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만든 곳으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위젯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우리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요. 이 블로그 글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글은 이렇게 펼쳐져서 블로그 글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카테고리를 앨범형 카테고리라는 걸로 설정을 해 놓은 경우는 이렇게 앨범처럼 묶여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세팅해 놓게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쓴 블로그보다 훨씬 더 예쁘게 블로그를 꾸밀 수가 있을 거고요. 딱 봐도 제 거 보면은 아, 일상 리뷰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죠. 그럼 만약 기관이면 어떨까요? 여기 이제 간판을 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딱 넣고 그럴싸하게 꾸며 놓는다면 그냥 봤을 때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블로그랑은 다른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 블로그의 기본 세팅을 설정하면서 타이틀을 바꾸는 걸 제가 한번 숙제로 드려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해봐야 알지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좀 소개를 드릴 곳은요, 우리가 기본적인 블로그의 세팅을 바꾸러 간다 했잖아요. 이 위쪽에 혹시 보시면 이웃 블로그, 블로그홈, 내 메뉴, 그리고 본인 아이디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내 메뉴라는 데를 눌러보시면요, 글쓰기 다음에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포스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진 않을 거고 그 밑에 관리라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이 블로그 주소는 보시면 blog.naver.com/ 다음에 붙는 게 내 아이디예요. 그럼 저는 앨리스1717로 넣었는데요. 만약에 또 아이디 만드신 분들 중에는 보통 이렇게들 많이 만드시죠? 이름에 약자 따고 뒤에다 생년월일 붙여넣고. 근데 그거는 좀 브랜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은 제가 네이버 아이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3개, 5개 아니 3개,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 마케팅을 하고자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아이디 하나 더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이제 기관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시면 되겠죠. 물론 그거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요거는 이제 명함 같은데 조그맣게 주소 적을 때나 쓰지 실제 누가 검색해서 들어올 때는 요거 써서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거 다른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실 거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는 일단 학원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제 서브 블로그예요. 학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제가 원래 계획을 했다면 한일컴이라든지 다른 아이디를 만들었을 거예요. 실제 나중에 만들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원래 만들던 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바꾸지를 못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게 여기 있는 주소만 달라 보일 뿐이지 그 제목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이 블로그명에 대해 소개를 할 건데요.
블로그인데요. 제 거는 딱 보니까 어떤 블로그 같아요? 일상 리뷰하는 블로그겠구나. 딱 적혀 있으니까. 만약 여기 뭐 뷰티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여기 뷰티 블로그겠구나. 아니면 여기 막 예를 들어서 IT 뭐 이렇게 적혀서 아 여기 IT 정보를 알려주는 블로그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블로그가 우리가 어디에 이 별명이 뜨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뭔가를 검색을 해요. 최근에 적은 게 여기니까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데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이런 데를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트래블 러버의 맛있는 여행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블로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한국인이 바라본 중국과 베트남.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봄빛이나 언제나 봄빛, 행복해지기 위한 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 바로 블로그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아 여길 보면은 아 여기가 어떤 내용이겠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어때? 트래블 라이프라든지 트래블 홀릭이라든지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갔던 것들을 많이 올리는 블로그겠구나. 이런 게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을 따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블로그에 적으실 때도 이런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서 블로그의 제목을 지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별명. 요 별명이라는 거는요. 블로그에 내가 만약 어떤 글을 적었다라고 했을 때요. 이 글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누가 지었다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다 답을 달았을 때 제가 댓글을 남기겠죠. 그 댓글을 남기는 게 블로그에 그 댓글로 남는 게 이제 엘리라는 요 프로필명이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별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답글을 남기기 위한 그런 별명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개글. 이 소개글도 내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보통 일상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는 블로그라서 간단하게 소개글을 적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해서 스터디 카페를 선전하고자 하는 거다.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청소 전문 업체가 나왔네요. 그죠? 어쨌든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마 청소했던 곳을 올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를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죠. 어썸페어, 뭐 강북점, 뭐 이사 입주 청소. 요게 지금 프로필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필에는 내 블로그의 성격을 알 수 있게끔 소개글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블로그 주제는 간단하게 내 블로그의 주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는 이 부분에서는 보통은 가로든 세로든 상관이 없이 이미지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PC에서만 블로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블로그를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필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1:1 이미지를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브랜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두셔서 그거를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페이스북 만드실 때도 올리시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도 그 로고를 쓰시고 하면은 아, 이 업체가 여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규모가 커 보이고 일단은 좀 더 체계적인 업체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캔버스를 한번 보시고 로고가 좀 괜찮은 게 있다면은 한번 내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로고 사이즈는 1:1 사이즈. 그죠? 로고는 그럼 언제 만들어요? 응? 이따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프로필 이미지를 넣어두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이거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PC 상태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른 이미지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PC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는데요.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모바일 블로그를 열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배경이 되는 이미지가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라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PC에서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다르게 보이면 다른 블로그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똑같이 보이기 위해서 모바일도 내 거, PC도 내 거잖아요.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조금 수정해서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해서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로 넣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확인. 요거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사업자 확인이란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건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시죠? 그것처럼 네이버에서도 메신저가 있어요. 보통 이제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쓸 수 있는 메신저고요. 보통 블로그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어떤 질문을 남기고자 할 때, 물론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간혹 들어서 저에게 네이버 톡톡으로도 질문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상담 창구가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일단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 네이버 톡톡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입하시고 오늘 일단 검수까지 해 두시게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프로필 이미지에도 좀 쓰실 수 있을 만한 어떤 예쁜 로고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예를 들어 저처럼 그냥 이건 간단히 말하자면 잡블로그예요. 잡블로그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분야에다 딱 맞춰서 C랭크 알고리즘에 맞춰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올리는 블로그 있죠. 그런 걸 잡블로그라고 해요. 흔히 뭐 리뷰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블로그들은 여러 가지들을 막 올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잡블로그고, 실제 이제 아까처럼 트래블이면 여행이면 여행대로 딱 그 부분만 분야를 잡아서 올리는 게 전문적인 블로그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잡블로그라서 저는 그냥 얘가 이제 제잘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내 블로그의 컨셉을 한 번만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고 그 블로그의 컨셉과 좀 어울릴 만한 어떤 캐릭터라든지 로고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다가 지금 넣을 로고를 만들 거라서 미리 캔버스를 열 거거든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보이죠? 네, 요거 한번 누르시면 새 탭이 열릴 겁니다. 지금 열어놓은 창을 닫지 않고 새로운 탭을 열어서 띄웠고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로 가서 여기다가 미리 캔버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저는 제 자리니까 로그인 유지를 해놔서 반갑습니다 이수정님 이렇게 뜬 거고요. 여러분들은 본인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로그인 하셔야 될 텐데요. 로그인 절차는 아주 쉬워요. 그냥 로그인 하기 하고 저번에 네이버로 만드셨잖아요.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저는 네이버로 만든 게 아니라서 네이버로도 만들었죠. 잠깐만요. 요거는 다시 닫고,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구글 거 만든 거 쓰니까 이걸로 연결할게요. 여기다 저장해도 되죠? 당연하죠. 저야 저장을 USB에 하시면 더 좋아요. 네. 집에 가서 써먹기. 그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왔죠. 자, 얼마 전에 한일 영화제였는데 뭐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제가 자주 씁니다. 자, 여기서 내가 디자인을 만들 거니까 위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이죠? 디자인 만들기가 있고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럼 우리 뭐 만들 거라고요? 로고. 여기 로고 프로필 보여요? 요거 눌러볼까요? 그러면 1대1 창이 딱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로고 프로필을 제가 골랐기 때문에 테마가 로고 프로필로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예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거를 뜯어 고치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내가 요소서부터 생각해서 만드셔도 돼요.
왕관 들어있는 건 무료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괜찮겠다는 로고가 있으면 그거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로고라는 거는요, 원래 너무 복잡한 걸 쓰진 않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면서도 잘 알아보기가 쉬운 거 있죠. 그런 걸 로고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괜찮은 모양이 있으면 눌러서 설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걸 골랐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하프 사이드 여기 아니니까 따닥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또는 엘리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거고 맘대로, 그죠? 선생님 앞에 음. 앞에 뭐? 로고라고 안 하고 네. 다가요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템플릿 검색에 제가 컴퓨터라고 쳐보면요, 컴퓨터 관련된 로고 프로필 같은 것들이 쫙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소 같은 데 가서 찾으셔도 돼요. 이거를 꼭 그 프로필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서만. 그럼 요소에다 컴퓨터를 적었을 때는 컴퓨터에 관련된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괜찮은 게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써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아이고 뚱뚱해졌네. 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런 것도 당연히 되죠. 그리고 내가 이거 학생만 넣기 뭐하면 여기 와서 요소에 도형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잖아요. 기본 도형으로 원을 깔아서 자꾸 쉬프트를 습관적으로 누르네요. 이렇게 원을 깔아서 이 원의 색깔을 넣고 아까 요소에서 컴퓨터 이렇게 적어서 컴퓨터에 관련된 이런 그림을 위에다가 깔아놓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굴이 살색에 묻히네. 색깔 다른 걸로 바꿀까요? 그러고 여기다가 텍스트,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늘 컴쌤 할까요? 아니면 엘리쌤 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서 얘를 이런 데다가 밑에다가 놔도 되고, 그죠? 뭐 그건 맘대로죠. 뭐 위에다가 놓든 옆에다가 놓든. 요게 조금 너무 심플하다 싶으면은 글씨체 조절해서 넣으면 되고. 그래서 꼭 로고에서만 국한되지 마시고요. 그냥 내 프로필 사진이다 생각하시고 이쁘게 꾸며보세요. 나 닮으면 뭐랄까? 백머리 해야 되는데 앞머리가 일자여야 되는데 아쉽네. 네,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도 되죠? 요소에다 내가 하트 달고 싶다. 그럼 하트 쳐서 하트 찾아보시면 이쁜 하트 많으니까 이런 것들 담아서 이쁘게 꾸며주셔도 되죠. 맘대로 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잘 안 되시는 거는 질문 주세요. 하시고 아까 전에 내 메뉴에 관리 가셔서 여기 등록 누를게요. 그리고 찾아보기 좀 전에 만든 로고로 집어넣어 주세요. 맞다, 난 저장 안 했나? 잠깐만요. 아까 여기서 등록 눌러서 아까 저장한 폴더에서 만든 프로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디에서 등록을까요? 등록, 이거 엘리 일상 리뷰 저는 여기 왔죠? 블로그 아까 안 닫았으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등록 눌러서 찾아보기
본인 그 저장하신 곳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로 가서 해당 그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 하고 확인 하면은 여기 사진이 바뀔 거예요. 빨리 안 바뀌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 가지 SNS들의 프로필 구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려고요. 자, SNS 안에서 프로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글이나 댓글, 활동에 나의 이름이나 아이디 프로필 사진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쁘게 프로필 사진을 만들었죠? 이런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프로필로 링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친구나 팔로워를 맺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58페이지로 넘겨서 볼까요? 자, 일단 프로필 준비와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이름은 한글이 기본이고 본명을 쓰도록 돼 있다라는데 요거는 페이스북 기준으로 조금 더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관명이다 하면 기관명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내가 어떤 별명 같은 게 있으면 별명을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보고 넘겨서 볼까요? 자, 프로필 사진에 대한 부분이 6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넘어갈게요. 자, 63페이지에는 페이스북 개인 프로필의 소개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개글을 적는구나.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실 만은 할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보시게 한번 읽어봤어요. 나중에 내가 지금 어떻게 프로필을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있었죠? 그런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프로필을 좀 참고해서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외부 링크 여는 거는요,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저번에 우리 그 구글의 사이트 도구, 사이트로 만든 허브 사이트에 대한 것도 나중에 우리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게. 여기서 네이버 톡톡 연결하는 거, 오늘 요거 신청하는 것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만드는 걸 할 건데요. 이번에도 위쪽에 새 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뭐라고 적을 거냐면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보일 거예요. 요거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톡톡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뜰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뭐 계정을 어떻게 등록할 거냐 이런 내용들 뜰 건데 한번 제가 좀 볼게요. 나중에 이거 제거하고 싶을 때는 그 제거할 것을 선택해서요. 여기서 X 눌러서 삭제하시면 얼마든지 제거돼요. 계정 삭제 하고 완료하면요. 순식간에 삭제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뭐 나중에 뭐 제거하던가 새로 만들던가 수정하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실 때도 계정 관리 가면은 다시 수정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이제 상담 파트너 센터잖아요. 누가 톡톡으로 문의가 오면은 저기서 우리가 답변을 보거나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파트너 센터를 더 정확하게 쓰실 분은 핸드폰에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어플을 깔아 놓으시면 톡톡으로 문의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핸드폰으로 응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해두시면 좋아요.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냥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치면 바로 떠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 로그인까지 해놓으면 이 아이디랑 똑같은 걸로 로그인 해놓으면 누가 거기서 문의 오는 걸 바로 응대를 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설정했으니까 검수진하고 내일부터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얘는 이제 저도 닫을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설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 자, 일단 제가 그래도 요 기본 설정까지는 좀 소개를 하고 딴 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저 좀 볼게요. 자, 프로필 정보라는 부분에는 이름하고 성별이 나오는데 딱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에디터 설정에서는 스마트 에디터 1 버전으로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2.0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11월 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쓰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위젯 있죠? 아까 제가 조그맣게 보여드렸던 버튼들, 그런 거 만들 때 잠깐 들어갈 곳이기는 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블로그 초기화. 요거는 내 블로그를 아예 이전 상태로 아예 초기화 시키고 싶을 때 들어가는 곳인데요. 보통은 누를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예 내가 업종을 다 바꿔가지고 넣었던 거 다 지워야 되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초기화를 나중엔 하시면 됩니다. 자, 방문 집계 보호. 요것도 특별한 건 없어요. 내가 이게 방문이 집계가 되도록 한다고 해서요.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30대거든요. 여자거든요. 그럼 30대 여자가 방문했어요.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체크가 돼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공유 설정에서 CCL은 사용과 사용 안함이 있는데요. CCL이라는 게 뭐냐면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블로그에 게시글을 적으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내가 적은 사람. 그죠? 적은 사람한테 저작권이 기본적으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CCL을 이용해서 내가 저작권을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풀어주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쓰는 거라서 글쎄 쓰실 일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의미예요. 자, 자동 출처 사용 설정.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얘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블로그나 다른 데 들어가서 글을 복사하려고 하면은 복사가 안 되는 경우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까 보니까 뭐 아무렇게나 적었어요. 뷰에 가보면 뭐가 뜨겠지. 자, 여기 보니까 어른심 돌봄은 롱라이프 라인 케어래요. 자, 여길 제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엄청 화려하게 꾸며놨죠? 이런 거는 원래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해서 여기에 보시면 롱라이프 서비스 엘더가든 해서 연결해 놓은 게 아까 위젯이에요. 잘 만들었네. 돈 좀 썼네. 그쵸? 이런 거 만드는 게 제일 싸게는 15만원, 보통 한 40 몇만원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뭐 만드는 건 간단해요. 사실은 위젯 가지고 만드는 건데 디자인이랑 그리고 HTML 그리고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임료를 원래 받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신청 기준과 급여 혜택 정보에서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 보면 요거 이제 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미리 캔버스로 만들면 아주 쉬워요. 자, 여기 드래그를 해보려 하니까 드래그가 안 돼요. 원래 남의 글은 복사하는 게 아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못하게 막혀져 있다니까요. 여기. 근데도 내가 갖다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그쵸? 자, F12번. F12번을 눌러주시면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개발자 도구를 여시겠습니까? 그냥 열게 하세요. 이렇게 떠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 있을 거예요.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드래그가 됩니다. 복사하기. 일단 메모장에 한번 붙여볼게요. 메모장에 컨트롤 V.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실래요? 자, 그 다음 자동 재생 설정.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요즘 HTML 태그를 그 웹페이지에서 잘 블로그 그 포스팅할 때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스팸 차단. 스팸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에게 오는 광고성 메일 같은 걸 스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된 글은 여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 안부 글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웃을 우리가 관리할 때 이웃들은 지금 누구누구가 있고 최근에 언제 게시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추가한 이웃이나 아니면 서로 이웃 신청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만 저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꾸미기 설정을 들어가야 되긴 한데 시간상 오늘 꾸미기 설정을 다 하시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스킨 선택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여러 가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스킨이 있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심플한 스킨 중에 하나 그냥 고르시면 될 거라서 가볍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런 스킨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그 스킨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적용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블로그의 스킨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거 스킨 바꾸는 게 지금 아까 그 스킨이라는 부분이에요. 다음에는 여기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각각의 이 레이아웃과 위젯에 대한 설정과 타이틀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70페이지를 좀 볼까요? 요거는 깔아서 활용하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래봤자 한 20분? 뭐 길게 잡은 20분 아니면 10분 남았으니까 나머지 제가 레이아웃 잡긴 좀 시간이 안 맞으니까 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앱으로 커버 사진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컴퓨터나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쉽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가끔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때요. 사진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들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어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로 가보실까요? 핸드폰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플레이 스토어를 자,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가셨죠. 여기다가 이 책에서는 픽스아트라고 나오네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픽스아트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픽스아트. 그러면 픽스아트 사진 및 동영상 메이커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바뀐 느낌이긴 한데 요거도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르게 돼 있는 것보단.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픽스아트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픽스아트라고 적어보시면 픽스아트 앱이 나올 거거든요. 원래 얘가 콜라주 메이커긴 한데 조금 바뀌었는지 조금 다르게 돼 있긴 해서 좀 들어가서 보여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설치 중에 제가 하나 더 좀 추천하고 싶은 앱이 있어서 그것만 좀 얘기할게요. 설치는 지금 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추천드릴 앱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 여기 보시면 아도비 익스프레스라는 앱이 있어요. 요것도 쓰시기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기회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어떤 때 쓰냐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가끔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PC상으로 포스팅을 하실 때야 미리 캔버스로 꾸며서 올리면 되겠지만 모바일로 포스팅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림을 미리 캔버스처럼 꾸미고 싶은 어플이 마땅히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가끔 요거를 쓰고요. 다른 어플도 물론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다면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만들 때 활용하는 어플이, 제가 활용하는 건 요 지금 아도비 익스프레스라는 어플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요런 걸로 최근에 만든 건 갔다 와서 그런가? 잠깐만요. 한일 2가 돼 있었구나. 한일로 연결하고. 이런 전단지를 만들거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만족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요거는 하나 설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설치 중에, 지금 픽스아트 설치 중에 잠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포토샵 익스프레스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어도비예요? 아도비 익스프레스 요렇게 생겼어요. 요 설사슬 모양. 요건 진짜 추천드리는 어플 중에 하나라서 나중에 한번 설치해 두셨다가 설명드릴게요. 픽스아트는 어디까지 됐으려나? 아직 설치 중이라는 거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네요. 유료로 나오는 어떤 게요? 자, 일단 저도 열기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픽스아트의 처음 이제 로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기다려보면 계정 만들기라고 뜨네요. 그럼 나는 구글 계정이 좋겠죠. 왜냐면 핸드폰이 구글로 로그인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글을 눌렀어요. 그럼 계정을 선택을 하고 해당 계정으로 연결을 하시면 픽스아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7일 무료 체험 이렇게 돼 있긴 하네요. 아,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옆에 X 눌러서 닫아 볼게요. 네, 문제 없어요. 자, 사진, 비디오, 콜라주 이렇게 있을 건데, 사진을 그냥 꾸미실 수도 있지만 이 예제에서는 콜라주를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드로잉으로 색상을 설치하거나 무료 포토나 컬러 배경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그리드로 만약에 배치하겠다. 그럼 그리드 또는 프리스타일로 넣겠다면 프리스타일을 이렇게 누르시면 콜라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똑같은 사진인가? 다산. 자,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하신 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얘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그죠? 혹시 저처럼 떠요? 네. 아, 그래요? 네, 문제 신고. 문제 신고 떠요? 얘가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상황 같은데요? 책이 나와 있어서 한번 해볼라 했더니. 그러면 요거 픽스아트 말고요. 지금 얘가 문제 있대요. 제가 해볼라 했더니. 그래서 원래 제가 좀 전에 이 어플 좀 설치하면 좋아요 라고 했던 걸로 그냥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도비 익스프레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전단지로 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스토리로, 로고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 전단지의 모양이나 인스타그램의 모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리 제공되고 있어요. 우리 미리 캔버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미리 캔버스는 한국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약간 한국 스타일로 나왔다면 얘는 한국인이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외국 스타일로 나왔다는 게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게시물 사이즈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을 눌러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 만들 거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찍어놨던 사진을 만약에 선택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제가 연수를 다녀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갔던 이 화면으로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넣을 것인지 고를 수가 있고요. 저는 인스타그램 사이즈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 놓고 완료를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내가 텍스트를 적거나 색상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더블 탭하여 텍스트 편집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필요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고 글씨를 쓸 거면 진짜 더블 탭해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언제 갔더라? 28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서 놓으면은 글씨가 이렇게 적히고요. 색상에서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선택해서 넣는 것도 돼요. 그리고 글꼴이 마음에 안 들면 글꼴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글꼴로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외국 글꼴이 많다는 게 조금 단점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바뀌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를 눌러서 아까 전처럼 도형을 넣겠다. 그럼 이렇게 모양을 고를 수가 있게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기본 도형 중에 네모난 모양을 넣겠다 라고 한다면 추가 눌러서 여기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순서는 얘가 1번으로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불투명도를 살짝 넣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 완료를 누르게 된다면 이대로 이제 제작해서 저장하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사진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꾸미고 싶으실 때요. 요런 어플을 이용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제가 요런 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그렇게 요 아도비에서 만들었는데요. 7일만 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쓸 수 있어요. 이번엔 제가 사진을 여러 개를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추가. 그러면 이 네 개가 이렇게 알아서 여기 보니까 책에서도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예, 그 콜라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그 콜라주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되니까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 이대로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4개가 이렇게 예쁘게 콜라주 된 상태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플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활용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따라 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픽스아트라는 어플을 좀 설치해서 해보려 했더니 좀 오류가 있어서 그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어플로 대신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플은 되게 많아요. 나중에 또 좋은 어플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서 가볍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해보실